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중요한 소식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북한, 중국, 한국 이 관련 소식들이 골고루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대놓고 도와주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정황이 나왔어요. 이거 누군가의 작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나서서 공군을 말아먹으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이른바 탕핑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물론 중국의 미래도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천령층 사이에서 이른바 탕핑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물론 중국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탕핑주의는 우리 한자 표기로 누울당, 평평할 평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탕핑이란 말은 직역하면 바닥에 뻗어버린단 말이지만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차피 지금 체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짓을 해도 이 가난과 끔찍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쇼핑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욕구를 낮추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글을 돌려보며 탕핑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초기에는 탕핑주의를 한심한 사회 도태자들의 푸념 정도로 인식했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과 실제로 탕핑주의를 실현하며 사는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하자 이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이를 기성세대 정권의 주입식 강요라고 맞받아치며 사회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즈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중국 공산당은 머지않아 탕핑주의를 정치적 항명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 중국 공산당은 물론 중국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부디 중국의 탕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중국의 미래를 뒤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상징적인 사진인데 아까 여러분들 그 사진들 그림들 많이 보셨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지금 이 부패한 중국 공산당 중공 체제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들처럼 살 수가 없어. 드라마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게 나오지만 그건 다 저놈들 뿐이야. 저놈들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 여자들을 수도 없이 미국, 유럽에 갖다 놓고 있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외에 도패시켜 놓고, 그리고 저들의 아들들은 일하지 않아도 또 제대로 된 끝내주는 자리를 물려받아서 산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에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 체제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말대로, 정부의 말대로 처음에는 그냥 사회 낙오자들, 도태주의자들, 도태자들의 어떤 한심한 작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점점 퍼져가서 아예 하나의 조류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중국 정부의 판단대로 도태자들의 한심한 작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태자들의 한심한 작태였는데, 그렇지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그렇지만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정말 희망 없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그 젊은이들도 도태되고 싶지만 도태되는 것이 두려운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명분을 당겨준 겁니다. 이거는 사회저항운동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다나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병폐에 대한 청년들의 철학적 저항. 그래서 안빈낙도라는 도교 철학까지, 도교 사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난 안빈낙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이 체제에 대해서 난 철학적으로 저항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의 나태, 자신의 무력, 자신의 희망 없음, 여기에다가 명분이라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철학적, 정치학적 명분을 딱 주니까 이게 그냥 급속도로 퍼져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제 사회에 이러한 그 희망이 없는,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적다면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리가 없죠. 그러나 뭔가 정말 넘어지고 싶은데
그 넘어지는 데 대한 아주 그럴싸한 철학적, 정치학적 명분을 탁 당겨주니까 내가 넘어지는 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확 퍼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정말 아무 어떤 그 도화선 없이 촉매제 없이 그냥 퍼졌을까? 그래서 이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누군가가 어느 조직에서 또는 어느 거대한 세력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낸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해봐요. 이게 바로 누군가의 작품이라면 정말 대단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회색지대 전술 중국만 쓰는 게 아니죠. 미국 CIA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안빈낙도라고 포장되어 가는 이런 무력함, 이런 것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가서 제발 중공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식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한때나마 또는 상당 기간 동안 무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쌀이 떨어지면 밖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그 돈으로 또 식량만, 최소한의 식량만 사들고 와서 집에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평생 노동을 상실하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세대 자체가 붕 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출산을 하지 않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출산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회 문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부디 안빈낙도 많이 즐겨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공군력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투기 비행 훈련 시간을 2배로 늘리라는 명령을 하달해 일선 비행 부대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19일 최고사령관 명예의 명령을 통해 각 비행부대의 연간 비행 시간을 현행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데일리 NK가 2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연간 20시간에 불과한 비행훈련 시간에 대해 안일해이라는 질타성 표현을 하면서 분계선이 없는 하늘에서 적과 대치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비행부대들은 조국이 두 동강으로 갈라져 휴전 상태임을 항상 명심하고 조국의 영공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은빛 날개, 매가 되어야 한다라며 비행훈련을 강화해 공중전에서 공화국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라면서 총참모부에 비행시간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은 비행훈련 시간이 적은 만큼 기체가 새 것과 다름없이 관리, 유지, 수리되어 시간을 느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이 명령을 시행하라고 닥달했는데요. 일선 부대들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비행기를 직접 타고 정비하는 우리가 더 현실을 잘 아는데 비행 훈련이 짧아 동체가 안 날른다 라는 게 무슨 비과학적인 말이냐 라면서 훈련 시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훈련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장을 사고로 잃을까 두려워하는 조종사 가족들의 불안과 불만 역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이번 지시가 가뜩이나 부족한 북한군 전투기 숫자를 덜어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정은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이 말인데 뭐 전투기에 대해서 알아야 말이죠. 그냥 보고받아 왔더니 1년에 평균 한 20시간 비행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야? 야, 남조선 놈들은 몇 시간 비행하는데? 남조선 공군 조종사들은 1년에 한 평균 100시간 정도 비행한다고 합니다. 야, 남조선이 100시간 하는데 우리가 20시간 하면 이게 싸움이 돼? 우리도 그러면은 40시간 정도 해. 그래도 100시간 하라고 안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40시간 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남조선 전투기하고 북조선 전투기하고 같냐 이겁니다. 남조선 전투기는 제일 오래된 게 지금 뭐 30년, 35년 이렇게 되는데 북조선 전투기는 제일 새 거가 30년 넘었죠. 그리고 40년, 50년 넘은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전투기들을 띄운다? 그러면 그동안 김정일이 시대에 뭐 1년에 10시간 정도 비행하고 했는데 그러면 김정일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했죠. 항공료가 없으니까. 또 비행기를 날리려고 하면은 특히 이 러시아제에서 파생된 이런 전투기들은 이 부품의 그 유지 시간이 굉장히,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수호이 27에 들어가는 AL-31 엔진 같은 경우에 비행 시간이 500시간밖에 안 돼요. 500시간 지나면 그 엔진 드러내야 됩니다. 500시간 비행하면. 우리 한국이 쓰고 있는 F-16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4000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얘들 500시간 하면 엔진 드러나야 돼요. 못 써요 그거. 그러면 요즘 만든 엔진도 그런데 과거에 만든 이런 전투기 엔진들 더 하겠죠.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은 다 돈인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거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비행시켜. 야, 그동안 비행 안 했으니까 아주 뭐 쌩쌩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일선 비행부대들은 연료도 없지요. 부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동률이 형편없을 텐데 조종사 평균 비행 시간을 40시간에 맞춰. 그러면은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면 전투기 하나를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처럼 100시간을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품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락하는 전투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 추락을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배급 서열도 굉장히 높아요. 최고급 등급의 배급 서열이고, 그런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할까봐, 과거 뭐 이웅평 대령 이런 분들처럼 망명할까봐 이 가족들끼리 묶어줘.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끼리 부부를 만들어. 그러면 자기 와이프 놔두고 또는 자기 남편 놔두고 비행기 몰고 남한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지시까지 내릴 정도로 두려운데 거기다가 아예 비행 시간까지 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라 라고 하니까 실제 정비하는 정비사들 또 지휘관들 조종사들 전부 불만이 팽배하다 이겁니다. 무슨 이거 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미그 17, 미그 19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50년 넘었죠. 그리고 미그 21, 미그 21도 다 40년 넘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세 전투기가 미그 23하고 미그 25인데 미그 23도 40년 넘었고 미그 29 이것도 이제 전부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30년 안으로 들어온 전투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날아갔겠습니까? 김정은 상황 판단 잘하고 해야지 이런 공군 정말 공군 같지도 않은 공군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 상황 판단 됐는지 헌법에서 이제 노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 그거는 이제 규약은 폐지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알면 2,500만 인민들을 제대로 살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손들고 미국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 전부 다 줄 테니까 핵탄두 한 발에 1,000억 원씩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저 스위스에 망명 가서 사는 것이 본인을 보나 그리고 2,500만 인민들을 보나 그게 더 낫다라는 말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합니다. 김정은 정신 차려. 그런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정은을 도와주면서 나라 망하게끔 하려는 희한한 정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합동작전으로 북한이 세 척의 유조선을 새로 얻을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와 2019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세 척의 유조선을 취득하였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현지 시각 1일 관련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AMTI는 1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2020년에 2척, 2019년에 1척 등 3척의 유조선을 취득했으며 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AMTI는 국제해사기구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해운업체가 소유했던 우정호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중국 업체를 경유 국적을 세탁해 바로 신평 5호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넘어간 것을 시작으로 광천 2호, 월봉산호 등이 같은 수법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MTI는 이번 사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주체가 결국 각 국가이며 제재 이행 여부는 각 회원국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라며 이번 유조선 거래에서 한국 중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불거진 대북 석탄 밀반입 사건처럼 민간 기업과 개인에 의해 자행된 범죄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개인 탓, 기업 탓을 하며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가지고 동해를 좀 배회하다가 우리 한국의 남동발전으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남동발전 그냥 그 회사 차원의 비리, 불법이라고 회사로 그냥 몰아붙여버리고 그 회사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벌금형하고 말았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데 벌금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19년에 한 척, 20년에 두 척, 3,000톤에서 5,000톤의 유조선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유조선 그러면 뭐 10만 톤, 20만 톤 이런 유조선 우리 생각하죠. 그런데 3,000톤, 5,000톤 유조선 딱 봐도 해상에서 불법 환적하기 아주 좋은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이즈의 소형 유조선이 한국 건데 이게 중국으로 팔려갖고 거기서 바로 그냥 명판 가리만 해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가서 이름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척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들이 그동안 서해에서, 남해에서, 동중국에서 계속 뛰면서 불법으로 석유를 받아서 북한으로 밀반입 해 들어가는 그 활동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배를 3,000톤, 5,000톤짜리 배 세척을 개인이 중국하고 이렇게 컨택해서 북한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이거 과연 정부가 몰랐을까? 아니면 정부는 개입이 안 돼 있을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정부에서는 결코 밝혀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CSIS, 미국의 정말 유수의 연구소인데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자. 한국 정부 어떻게 하냐 보겠다. 똑바로 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한국 정부는 똑바로 하지 않겠죠.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음 정부가 반드시 이거 밝혀내서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생명 연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조선을 세탁을 탁탁 털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준 주체가 누군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2018년도에 정말 한국 남동 석유발전이 진짜로 북한 석유를 주체적으로 불법으로 환적해왔냐 이것도 밝혀내서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윗선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밝혀내어서 전부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